네, 자, 충북분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장 앞에서 들은 건 공통하게 들으셨고요. 이제 충북분들만 위한 이제 스페셜 코너입니다. 자, 일단 그 기출이랑 이제 후기 보시는 거는 안내를 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충북분만 따로 해서 좀 빠르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마다 조금씩 면접 질문의 고유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시간도 조금 다르고요. 뭐 애석하게도 충북은 면접 시간이 가장 전국에서 긴 축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좀 많고요. 뭐 그런 양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면접 질문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구분하기는 이제 인적성 공직관, 뭐 지역 질문, 그다음에 직렬 질문, 뭐 가끔부터 시사 질문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이렇게 분류해서 배분의 문제, 그러니까 뭐 어느 걸 조금 더 많이 묻는다든가 좀 지역적인 것들,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늘 이제 좀 문제이신데 뭐 당신이 오셔서 그냥 이것저것 뭐 근데 일행 같은 거는 행정학 퀴즈 질문들 뭐 이런 걸 막 던지시거나 지방자치 관련된 질문들 뭐 기술직 같은 경우는 약간 전공 질문이라는 게 소위 있죠. 예, 각 직렬마다 뭐 그런 걸 좀 던지시거나 뭐 그런 것들 가끔 시사 질문까지 그래서 조금 뭐 그냥 면접에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시는 류의 질문들이 좀 겉절이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어느 지역이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그냥 주로 많이 묻는 뭐 빈출 뭐 핵심 뭐 늘 많이 묻는 질문지 질문 뭐 제가 뭐 표현은 좀 다르긴 한데 그런 거를 제가 보통 이제 코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냥 코어 질문 핵심적인 질문이다 이런 뜻으로 코어 질문이 있고 그거 아닌 질문 겉절이 질문 면접인에 따라서 뭐 그냥 뭐 랜덤으로 뭐 이것저것 묻는 제 질문들 이제 그런 걸 이제 겉절이라고 좀 구분을 지으면 그러니까 충북은 코어 질문이 그러니까 질문의 폭은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질문의 사이즈는 되게 많은데 코어 질문이 조금 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추 보면 한 뭐 7, 80% 이상 정도는 코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많을 뿐 늘 그냥 묻는 기본적인 질문.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출을 보면서 대비할 수 있는 질문이 상당히 많다. 물론 겉절이 질문이 없지는 않은데 뭐 그거는 뭐 서로 간에 다 뭐 어버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 생각보다 변별력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충북 면접이 뭐 질문 시간도 좀 길고 뭐 이것저것 많이 묻네 진짜 이런 좀 약간의 시간적 부담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질문 준비를 하시면 어느 정도 뭐 일정 정도 대부분 다 커버가 된다. 그런 면에서 조금 뭐 좀 다행이다 싶긴 합니다. 7, 80%가 뭐 적은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디 가실까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만 해도 가까운데 한 5, 60% 정도 되고요. 예를 들자면 저기 막 경남이나 경북거로 가시면 한 50% 내지는 경남은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오셔서 그냥 뭐 그냥 의미로 묻는 질문이 워낙 많다는 뜻이에요. 원래 질문이라는 게 일사과에서 전체적인 질문의 총량을 통제를 해서 또 조들이 이제 여러 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뭐 5개, 10개 조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조별로 면접인이 다르시니까 좀 균질하게 질문을 좀 가야 되는데 이게 교수에 따라서 조별로도 이렇게 편차가 크고 이러는 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거기 인사과에서 이 질문이나 이런 전체적인 어떤 총량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로 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거든요. 물론 그랬다고 뭐 결과론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는 않기는 한데 되게 좀 준비하는데도 조금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면접 보면 또 시원하게 뭔가 답변을 제대로 다 못하고 나오니까 좀 불안하고 찜찜하고 준비한 만큼의 좀 보람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충북은 뭐 그런 건 아니다 정도의 느낌으로 좀 일단은 먼저 인트로덕션 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교재에 이제 충북 파트를 좀 간단하게 좀 개요를 좀 먼저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는 뭐 당연히 내시는 거니까요. 예, 뭐 그냥 간단하게 내시는 거니까 이거는 열심히 쓰시고 뭐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성의 있게만 쓰시면 되지 이 자체를 막 평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식 나오는 대로 그냥 열심히 쓴다. 다만 좀 뭐 물론 이제 면접 그 준비 기간 중에 뭐 좀 빠르게 뭔가 좀 좀 정보가 좀 많이 담기게 뭐 아름다운 가구나 뭐 아름다운 멘트 쓰시는 것도 뭐 줄 채우기에는 좋은데 그거보다는 본인이 이제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고 어떤 경험치가 있고 어떤 뭐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관련돼서 또 어떤 업무를 하고 싶고 뭐 장점까지 포함해서 또 또 관련돼서 이제 어떤 업무들, 또 특히 지역들이 시군에 있으니까 본인 시군에서 어떤 좀 연관성이 있고, 연고가 있고, 또 해당되는 시군에서 또 이러이러한 일들을 좀 해보고 싶고, 등등등등, 이런 좀 정보들, 또 관련돼서 기왕이면 또 뭐 지원한 시군에서 뭐 이러이러한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것도 조금 아는 척 찾아보고 좀 아는 척 하시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일단 급하게 막 내다 보니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결론은 없고 되게 좀 아름다운 얘기를 쓰시기는 합니다만 일단 성의 있게만 좀 쓰시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파일업 해가지고 면접에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약간 들어오시기 전에 대기 시간부터 이렇게 슬쩍 넘겨보시면서 뭐 이렇게 뭐 있나, 이런 친구군, 뭐 이 정도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뭐 궁금하면 좀 물어보기도 곧잘 합니다. 예, 그 내용 중에 뭐 경력이나 경험사항 같은 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궁금하신 거 좀 물어보시는 정도 합니다. 그래서 자체는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일단은 열심히 쓰자. 뭐 그냥 그 정도. 또 쓸 때 그냥 대충 내시면 답변으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 뭐 그렇게 좀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자교시 한번 보셔야 되니까 이거는 꼭 보셔야 되고요. 예, 공고문에 나와 있는 대로 뭐 그냥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다음에 면접 시간은 이제 25분인데 뭐 그 좀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진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면접 시간으로 지방직으로 보면 뭐 서울시도 25분 가까이 보기는 합니다만 뭐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가장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그런 부담이 좀 있다는 것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면접에는 세 분이신데 대개 이제 지원 시군에서 오시는 공무원 한 분은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대개 교수님 한 분은 꼭 들어가시고, 한 분은 이제 도에서 오신 공무원일 수도 있고, 뭐 퇴직한 공무원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 교수님에 따라서 좀 상당 부분 질문 편차가 좀 갈리는 부분이 일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공통과제로 사전조사서라는 걸 또 씁니다. 예, 사전조사서라는 건 이제 한 문제를 주고 10분간 공통으로 집합 오전조, 오후조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 오전반, 오후반, 오전반 모이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하고 종이 한 장 나눠주고 이게 문제도 있습니다. 10분 주고 그냥 먼저 써라. 쓰고는 이제 걷어갑니다. 걷어가지고 그 걷어가는 거를 면접위원한테 그냥 바로 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일종의 이제 서면 답변, 공통 질문 답변 같은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문서에 쓰는 거니까 좀 쓰는 연습은 조금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성의 있게 쓰는 일종의 이제 여러분보다는 그 여러분 작성한 내용이 먼저 가서 면접위원이 먼저 보시는 거라서 여러분 얼굴보다는 얘를 먼저 보는 거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뭐 한 뭐 몇 줄 그냥 뭐 그냥 반만 채우는 것보다는 뭐든 열심히 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뭐 정답도 아니고 이거 자체를 또 평가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성의 있게 쓰시고, 예, 기왕이면 좀 비교가 되잖아요. 한꺼번에 걷어가지고 한꺼번에 면접위원이 비교해서 보시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성의가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전에는 두 개를 20분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약소하게 좀 바뀌었는지 한 문제만 주고 10분간 쓰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경험 쪽이나 이런 것들을 나와서 쓰는 것 자체도 면접을 준비하시면 어차피 이게 약간 질문으로 받음직한 거를 그냥 쓰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구두로도 받을 수 있는 질문인데 그냥 쓰는 거라 뭐 단지 뭐 예컨대 도정이나 아니면 이런 정책적인 걸 묻는 건 거의 없고 되게 이제 경험 관련된 거나 이제 공직 상황형 뭐 이런 상황이면 어떡할래 뭐 그런 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좀 성의 있게 좀 보기 좋게 줄글보다는 개조식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서 쓰자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요 자료들 이거 관련돼서 면접위원이 보시고 뭐 궁금하면 묻는 경우들이 뭐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다 묻고 이런 건도 역시 아니어서 그냥 뭐 그렇군 뭐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약간 좀 형식적인 느낌이 좀 강하기는 해요. 뭐 굳이 왜 써야 이런 것까지 쓰나 그냥 관례적으로 해오니까 이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문제는 제가 뭐 뒤에 있기는 합니다만 뒤에 따로 제가 뭐 그 뒤에 그 맨 뒷장에 보시면 예, 몇 페이지죠? 예, 200쪽에 일단 따로 모아놨습니다. 몇 년치를 모아놨는데 잠깐만 보면은요. 저기 힘든 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뭐 이런 게 이제 경험 질문이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경험, 고난 극복 경험이라고 해서 제가 인적심리에서 대표적인 경험들을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뭐 어차피 질문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뭐 그런 류의 경험 질문. 그다음에 관행 해결한 경우 이것도 경험 질문. 후회되는 것, 예, 뭐 반성해서 앞으로는 잘을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기 개발했던 거, 노력했던 거 쓰라는 얘기. 뭐 다른 봉사 경험이죠. 일종의 다른 사람 도와준 경험. 이것도 뭐 비슷한 봉사 경험, 스트레스 경험 등등등 이런 질문들. 그다음에 색깔로 표현한다면 뭐 이런 요즘은 그러니까 내 자랑을 어떻게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예,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질문으로 그냥 받아도 되는 걸 이렇게 주는 게 이게 인성 관련된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부적절한 지시하면 어떡할래?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예,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할래? 뭐 항상 뭐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물어보고 또 선례도 찾아보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면접 준비하면 그냥 기본적인 질문들이에요, 사실상. 예,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선물 식사하러 가자고 어떡할래? 뭐 딱 느낌 봐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한 류의 질문들입니다. 약간의 공직관, 윤리에 관련된 약간 상황스러운 걸 주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처음은요. 준비하시면 다 그냥 많이 보던 것들이라 답변용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양식지가 뭐 열 대줄 이렇게 양식지가 줄글로 되어져 있는 그런 양식지를 주는데 이거 뭐 한 서너 줄이면 쓸 내용인데 이거 참 이걸 뭐 이렇게 다 채울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냥 몇 줄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좀 조곤조곤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내려 쓰는 방식으로 아래로 옆으로보다는 아래로 이렇게 그러니까 줄글보다는 이렇게 끊어가지고 쓰는 방식으로 해서 좀 채우시고 좀 남으면 뭐 경험도 하나만 쓰지 말고요 두 개 쓰셔도 되고요, 그죠? 예. 다음에 또 뭐 이런 윤리적인 거가 나오면 뭐 관련돼서 본인이 그냥 다른 거 알고 있는 거 뭐 좀 유관되는 여러 가지 것들도 그냥 껴서만 적으세요. 이거는 성의 있게 쓰는 게 중요하지 뭐 답변을 못 쓰거나 그러진 않는다. 다만 쓸 분량이 워낙 좀 적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뭐 두 개도 쓰시고 연관되는 것도 쓰시고 뭐 등등등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적극적으로 뭔가 좀 채운다는 느낌, 성의 있게 보인다는 느낌,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우선이 아닐까. 그렇게만 일단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그 전에 나왔던 것도 좀 넣었는데 예전엔 두 개씩 줬는데 예 보면 좀 이상한 것도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시작할 때부터 약간 좀 기가 좀 꺾이고 시작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뭐 뭐라도 좀 시게 좀 경험 비슷하게 이런 거를 저 위주로 많이 주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좀 부담이 좀 덜한. 딴 데 이런 거 안 쓰는데도 많은데요. 뭐 약간 충북은 조금 뭔가 좀 거하게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거하게. 뭐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큰 부담은 없으세요. 자, 일단 요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면접 진행은 이제 전체 뭐 오전 오후에 소집하라는 건 공고문에 나오고요.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가시면 오전에 오후에 그래서 이제 순번을 조와 순번 어느 조에서 면접을 볼지와 순번 몇 번째로 볼지 정해주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 바로 이제 공통으로 쫙 나눠주고 한번 쓰라고 하고요. 쓰면 싹 걷어가서 면접위원회 주고 순서대로 기다리다가 이제 한 분 한 분씩 호명하는 대로 가서 면접을 보시고 그냥 집에 가시면 되는 그냥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면접 시간이 길다 보니 뭐 분야별로 두루두루 합니다. 두루두루 질문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다만 조금 이 교수님에 따라서 예, 질문이 조별로 조금 편차가 없지는 않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근데 대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이 그러니까 버라이어티하지는 않아요. 아까 코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코어 질문들이 대개 그런 류의 질문들로 대부분이 구성이 되고 100%는 아니지만 한 7, 80% 이상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적어도 준비를 하시면 상당 부분은 커버가 된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뭐 나머지는 좀 예, 자기소개서도 묻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죠. 그러니까 충청도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도 해야 되냐, 자기 지원한 시군도 해야 되냐 그러는데 대개 보면 비슷하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걸 물어보지는 않고요. 약간 현황, 뭐 인구, 뭐 예산, 이런 기초 현황들, 그다음에 뭐 발전 방안, 또 뭐 예컨대 저출산이나 인구 문제는 다 공통이니까 뭐 그런 식의 어떤 공통스러운 류의 질문들. 그래서 그 시정이나 도정, 뭐 시정이나 군정 본인 지원하신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도에 관련된 정책은 생각보다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특히 이제 희망 업무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자기 직렬에 관련돼서 뭐 이런 거 좀 한다 정도 한두 개 정도 좀 준비해 놓으시고 뭐 시군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뭐 한두 개씩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틀에서 좀 자기 직렬과 희망 업무가 아닌 쪽에 좀 일반적인 큰 틀에서의 뭐 현안이나 발전 방안이나 뭐 무엇보다 이제 주력하는 뭐 정책 사업들이 다 시군이나 도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정도만 개요 파악해서 뭐 한두 가지 정도 대표적인 거 조금 기억하시고 메모해 놓으셔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면 뭐 크게 부담은 없겠다. 그 관련된 얘기는 그런 현안이나 주요한 정책 사업들 찾아보시는 거는 6장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큰 틀만 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공 진열 질문은 그 생각보다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어서 좀 다행스럽고요. 그다음에 뭐 퀴정 질문들도 일부 하는데 전공 퀴즈 질문들을 그 역시도 그냥 좀 많이 묻는 거 위주로 물어서 기출 장악하시면 뭐 제 생각엔 3분의 2 이상 8, 90% 정도까지도 커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합니다. 뭐 시사 질문도 없지는 않은데 뭐 양은 적으니까 아까 그 겉절에 관련된 그 얘기입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실지 그러면 어떤지를 그냥 바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군별로 약간의 그 질문의 어떤 고유성, 아까 말씀 질문의 뭐 배분,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좀 하는지, 질문의 수준, 난이도, 범위, 뭐 이런 것들은 각 그 지자체마다 고유하게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약간의 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고유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자, 일단 이제 수강 등업하신 물론 이제 교재에도 QR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교재를 사신 분들만을 위한 일부니까 여러분들 수강생 분들은 카페에 등업하셔서 카페 등업하시면 여기에 지방구 수강자료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등업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상단 부분에는 이제 공통되는 후기 사례집들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그 밑에 지역별로 이렇게 쭉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충북 수강 자료가 있고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네. 자, 들어오시면 이제 뭐 자료를 다 모아놨습니다. 이제 처음 보시면 이제 공통 자료들 앞에 그 카페 상단부에 있었던 그 자료들은 혹시 못 찾으실까봐 따로 그냥 링크를 뽑아놨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기출지문 세트 후기 케이스북이라는 그 페이지가 일단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고, 자,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뭘 물었는지 질문과, 그다음에 뭐 후기들, 그리고 뭐 팩트북 이렇게 쭉 밑에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공통 강의로 들었으니 뭐 얼추 한번 보셨을 거라고 가정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2023년도 가까운 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링크를 타고 가시면 이렇게 지난 해에 뭐 그 전에 것도 다 있습니다만 예, 면접 보셨던 후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국 분들이 좀 복귀를 좀 잘 안 해주시는 경향성이 좀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냐 그러면 뭐 질문도 많고요. 많다 보니까 다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몇 개밖에 기억 안 나요 이런 분들도 많으셔서 웬만하면 좀 온전하게 상당 부분 기억된 것만 넣다 보니 아주 많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아시는 데는 뭐 그렇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서 좀 대표적인 거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7급 것도 마찬가지 가리지 말고 보세요. 7급이나 뭐 9급이나 면접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미리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렬도 구분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지역도 구분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냥 예, 똑같이 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물론 면접은 지역별로 나누고 직렬별로 나눠서 보는 건 맞으나 질문의 총량으로 보면 뭐 직렬 구분이라는 게 약간의 직렬 질문을 빼면 상관이 없고요. 또 지역 질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뭐 어느 지역은 땡땡시는 땡땡시의 인구를 물어보고 땡땡구는 땡땡군의 인구를 물어볼 뿐 본질적으로 질문의 차이는 없어서 그냥 통으로 다 그냥 하나다 정도의 느낌으로 해서 예, 구분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좀 나중에 말씀도 드리겠지만 뭐 일단 제가 작년 거를 샘플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재작년 거 그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별로 없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간단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재작년 거 뭐 한 3년치 정도는 한번 전체적으로 좀 훑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렬이 있잖아요. 일단 직렬도 직렬에 고유한 약간 전공 질문이나 직렬의 업무에 연관된 질문들을 합니다. 예, 그런 건 지역을 상관하지 마시고 응시죠. 자기 직렬 것만 역으로 이렇게 쭉 넘기시면서 예, 과거 제가 뭐 사복직이다 그러면 예, 원래 지난해 사복직, 지지난해 사복직 예, 지역 상관해서 쭉 보시면서 예, 직렬 질문들만 좀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따로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렬은 그렇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구분이 없기는 한데 특정 시나 특정구는 그 고유한 일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질문들, 그 지역에서만의 현안이라든가, 뭐 그 지역에서만의 뭐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등등등. 뭐 충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긴 한데 혹시 있을지 모르니, 그건 직렬을 떠나서 뭐 일행 땡땡군이다, 땡땡시다 그러면 뭐 일행이든 사복이든 가리지 마시고 보면서 자기 지역 것만 제가 따로 이렇게 마킹을 해놨으니까 보시면서 혹시 그런 게 있나 정도 확인하는 그 정도. 예, 그 정도는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물론 이제 개별 질문, 아까 인적성 공직권 등등등 그 개발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나 또 답변의 방향이나 준비 방법론은 제가 3장 이후에 인적성 3장이 인적성이고 뭐 4장 이렇게 쭉 뒤에 설명이 따로따로 가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대략 총량을 보자는 취지입니다. 요 과정이 중요한 거는 그래도 뭐 총량은 되게 뭐 지역별로 비슷할 수 있지만 아까 배분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고유성이 있으니
충북은 또 충북에 맞춰서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게 가성비가 높은 일이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군. 이런 가중치를 두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할 땐 선후, 경중을 한번 전적인 감을 일단 갖고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일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여기서는 그런 큰 그림, 예, 나무보다는 이제 숲을 한번 둘러보는 그런 느낌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셨겠지만 제가 조금 가이드를 좀 드리면서 보시면 조금 더 보시는 눈이 좀 밝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7급도 나중에 보시고요. 9급은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사전 조사서는 뒤에 교재 실려 있는 그 내용이고요. 자, 일단 일반 행정 보시죠. 도일관 2분이신데 이건 이제 기억을 다 못하셔서 몇 개만 일부만 해주신 그런 개념입니다. 그죠? 뭐 이런 질문이 성차와 성차별이 먼저 이런 게 이제 저형적인 겉절이 질문입니다. 교수님이 오셔서 아마 지역에 있는 행정학 교수님이거나 하여간 뭐 그런 교수님이 오셔서 그냥 이렇게 묻는 경우이고요. 예, 등등등. 예, 뭐 이런 질문도 있었다. 그냥 몇 개만 해주셨던 거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두 번째 이제 괴산분도 이게 질문을 다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부분만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만 보면 봉사 경험도 물었고 예, 업무 역량이 모자란 동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공직관 질문이 답정너죠. 예, 도와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이해충돌 방지법 이것도 묻네. 또 친구 얘기도 물었고 자 출산 정책 안 한 거 있냐? 이건 가장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왜냐 그럼 충북도 마찬가지, 뭐 전 지방이 마찬가지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기본적으로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이게 뭐 기본적인 큰 현안이기 때문에 어디나 마찬가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니까 시군에 이런 것들은 좀 챙겨놔야겠군. 찾는 방법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6장에서. 그다음에 소개해봐라는 점은 되게 흔합니다. 예, 소개해봐라. 이거는 이제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유명한 뭐 그중에 명소, 관광지 뭐 이런 얘기랑 또 뭐 특산물 뭐 이런 얘기도 주로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물론 이제 외지인 분들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면 사는 건 자랑입니다. 자랑하실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거기 거주하지 않고 그냥 예컨대 뭐 어릴 때 살았어요 뭐 이런 거 분들은 떨어뜨리느냐 그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이런 소개할 때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좀 공식적인 정보들 뭐 좀 우아한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 뭐 지역의 명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시는 분이거나 조금 더 면접을 잘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역 주민들만 알 수 있는 좀 일상적인 것들 예 그런 것들 또 사시는 분이면 좀 동네가 달라진 게 있잖아요. 예전에 뭐 어디 내천은 예전에 진짜로 진짜로 썩은 물만 있어서 모기만 많고 진짜 냄새만 나고 그랬는데 뭐 몇 년 사이에 뭐 이렇게 정비가 되고 산책로도 만들어지고 또 쾌적하게 이용하게 바뀌더라. 뭐 그런 거 보고 동네가 좋아지는 걸 알더라. 요런 식의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네가 좀 달라져.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예, 물론 이제 축제나 큰 행사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이벤트성인 것만 말고 예, 그런 어떤 동네 얘기들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 사시는 분들은 제가 엔간하시면 뭐 하루 이틀이라도 좀 다녀오시고 거기에 시청이나 뭐 군청도 가보시고 일찍 민원과니까 그냥 들어가시면 보시면 되고요. 또 뭐 본인이 뭐 생각하는 뭐 약간 동이나 뭐 군사무소 그러니까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같은 데도 한번 들리셔서 예 뭐 좀 썰렁해서 좀 약간 눈치가 보일 수 있겠지만 아니 면접 봐라서 좀 보러 왔습니다 이러시면 되게 반겨해 줍니다. 그래서 뭐 부르셔도 좀 보시고 동네 풍경도 조금 보시고 뭐 모든 지역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외곽 지역에 기왕이면 좀 한간 인구 좀 예, 좀 적은 지역 이런 면사무소 이런 데도 가서 본인이 이제 초입 임기를 아마 그런 데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그런 데도 좀 다녀오고 동네 분위기 예를 들자면 그리고 주민센터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시면 여러 가지 홍보 자료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플랜카드 붙여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좀 눈여겨서 보시고 뭐 등등등 그런 성의 갔다 왔다는 성의를 좀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디들 가봤더니 뭐 동네가 이렇더라. 뭐 그런 류의 얘기들 있죠. 그런 류의 얘기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들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방법이니까 이런 소개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정보 그냥 얘기하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그런 어떤 지역성 제가 늘 내 자랑 지역사랑 늘 오픈특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그거니까 그거에 좀 맞춰서 좀 하시는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다녀오시면 다녀오신 티도 좀 내시고 그죠? 가봤더니
뭐 어느 동네는 이렇더라 이런 얘기도 껴서 하시는 게 상당히 차별화되고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들어가 봤냐라는 질문이 있고요. 인상 깊은 거 이거는 이제 별거 없이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홈페이지가 작동이 잘 되더라, 뭐 보기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기대하는 건 아닐 거고요. 정책 사업에 뭐 흥미롭게 본 게 뭐가 있냐? 나중에 제가 육정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배너 같은 걸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너 보면 주요하게 홍보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배너에 있거든요. 지자체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뭐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또 뭐 꼭 안 보더라도 나중에 육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요한 해당되는 시군에서 주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뭐 사업들 같은 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업 진행하는 걸 봤다. 뭐 이러면서 좋더라. 이렇게 좀 해당되는 시나 군의 정책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용도로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취지를. 그다음에 홍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자체 홍보도 또 그 흔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어디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유튜브 한다, 인스타 올린다 이런 거는 조금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이고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가성비가 좋은 답변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홍보들이잖아요. 따라서 뭐 지역 주민들도 유튜브도 보실 수 있긴 하긴 하겠지만 되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접근성이 좋지 않으니 이런 거는 타겟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홈페이지에 올린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컨대 동네에서 직접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 뭐 가장 만만한 게 주민센터 같은 데 플랜카드 붙이잖아요. 마을 입구에 플랜카드 붙이는 거. 뭐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 거기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니시는 그런 데다 입갑판 같은 걸 세워놔서 뭐 홍보하는 방법. 또 뭐 터미널이나 이렇게 교통수단이 많이 모이는 곳들, 뭐 동네 입구에 플랜카드 붙이는 것 등등등, 뭐 이런 단위들도 좀 구체적으로 또 버스들 좀 노선 버스들이 있죠. 마을 버스 등등등. 노선 버스에 버스 광고 옆에다 붙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번쩍번쩍 이렇게 뭐 텔레비전 비스름하게 중계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를 이용한 홍보라든가 등등등. 예, 그렇게 좀 구체적인 것들, 그러니까 타겟에 맞게 해당되는 타겟에 맞게 물론 관광 홍보는 뭐 그 지역 주민을 하는 게 아니라 외지인들을 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인스타나 뭐 유튜브 같은 거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예, 좀 컨택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뭐 광고에서는 타겟팅이라고 하죠. 그 타겟팅 될 수 있는 그런 매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종이 있죠. 예. 유인물, 홍보 전단지 이런 것도 아직도 클래식하지만 전단지 집집마다 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뭐 그런 겁니다. 예, 글자 뭐 요즘 폰으로도 다 있는데 뭐 그런 거 누가 보겠냐 하지만 나이가 조금 계신 분들도 그런 거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종이 유인물 홍보 전단지, 그다음 플랜카드, 버스 정류장 마을 뭐 버스 뭐 등등등 교통편을 집적하는 데를 이용한다. 아니면 주변에 큰 뭐 마트나 슈퍼 같은 게 있죠. 오래된데 뭐 그런 데 앞에다가 가판대 해가지고 이렇게 좀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붙여놓는 것, 뭐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놓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유의미한 홍보다.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질문을 다 하신 건 아니고 이분들 때 기억나는 몇 개만 좀 해주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괴산이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괴산을 찝어서 묻는 질문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소개해봐라 이런 게 뭐 기본적으로 괴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긴 하나 어느 시군이나 다 해도 되는 얘기니까 공통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계산분 다른 분 것도 보시면 이번엔 좀 기억이 좀 많아서 좀 디테일을 좀 많이 복원해 주신 케이스인데요. 자, 이런 걸 좀 보시면 총량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 시켰고요. 공직가치 이것도 되게 흔한 질문입니다. 리더십 발휘 경험, 자기개발 노력이죠. 봉사활동, 의료충돌 되게 클래식한 질문입니다. 이거 인적성 편에서 제가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소통한다 했을 때. 그다음에 지원 동기, 하고 싶은 업무, 그다음에 차이, 뭐 이런 게 약간 좀 행정학스러운 질문이기는 하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청년 유입 방안, 이게 이제 지역 정책 인데 대부분 인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괴산에만 묻는 게 다른 얘기가 똑같이 물으면 되는 겁니다. 저출산, 청년 인구 유입, 또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좀 내주로 나가지 않게 할 방안, 또 이게 또 지역 발전이잖아요. 그 지역 발전 방안, 지역의 현안이기도 하죠. 인구 문제는 지역의 현안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역 발전 방안, 청년 유입, 저출산 대책, 그다음에 또 지역의 현안. 그러니까 물론 워딩은 다 다르지만 물론 다르게 답변 준비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손가락이 다르지만 같은 달이다. 같은 달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2장에서 제가 질문 뭉치기, 뭐 답변 돌려막기, 밀어넣기라고 해서 2장에서 그런 여러분 준비 방법론을 설명드린 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입방은 이게 지역이 잘 살면 또 일자리가 있으면 또 주거비가 좋으면 주거가 좀 편리하면 또 지역은 특히 교통이 특히 중요합니다. 항상 그죠? 그러니까 교통 수단들이 좀 좋으면 등등등 뭐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출산 뭐 결혼 출산 보육 돌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하거든요. 다들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괴산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지역도 똑같이 모를 수 있다. 그런 공통 질문이다.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혼인율, 만약에 결혼 장려, 이것도 이제 뭐 같은 유사한 질문이죠. 그다음에 뭐 중앙정부에서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질문은 조금 면접위원이 그냥 애드립을 하신 질문으로 보입니다. 뭐 설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이만큼 중요하다. 지역에서는 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정책의 희망 업무죠. 이게 희망 업무니까 준비는 당연히 하셔야 될 테고 부당지시, 충돌, 뭐 다문화. 지역은 또 다문화가 또 기본적으로 크죠. 특히 이제 공업적이 있거나 농업적이 있거나 대부분 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오셔서 하니 지역의 또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다문화 관련된 정책입니다. 그런 분들이 좀 잘 일하실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될 게 있으면 어차피 그게 국민을 위한 일이지 그분의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다문화 관련된 지원 사업들도 꽤 많이 신경을 씁니다. 실제로 이제 외국인 분들 노동자분들이 와서 꾸준하게 일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지역 경제 발전이고 뭐 농사나 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차원이니까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구나. 뭐 과정화 업무 주어진다면 어떡할래? 뭐 열심히 하겠다. 뭐 물어보면서 하겠다. 그런 얘기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다 공직권 편에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소서에 쓴 내기해서 이제 단양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물었다. 아, 사니까 이런 것도 물을 수 있거나 확인해 보시고. 업무 미숙 뭐 도와주겠다. 봉사하고 싶은 업무, 재정 자립도 찾아 이런 게 이제 행정학 질문들이 이런 것도 좀 확인은 하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나머지 뭐 노동 3권 이런 거는 공직권에서 기본적인 질문들에 속하는 편이니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기 고향인 건 맞지만 딴 데서 쓴 것 같은데 친구가 1박 스케줄을 짜준다면 친구가 방문한 외지인이 우리 지역에 방문했을 때 어디를 소개시켜 줄래? 라는 류의 질문도 뭐 이게 좀 뭐 흔하지는 않은데 곧잘 하는 류의 질문 방식입니다. 그냥 지역을 소개해봐라라는 질문, 홍보해봐라라는 질문, 뭐 자랑해봐라는 질문과 함께 친구 소개해봐라. 외지인한테 어디를 소개해주겠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소개를 워딩은 다르지만 다 지역을 뭘 자랑할 거냐,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류의 질문입니다. 지역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이런 뭐 행사나 축제나 아니면 뭐 명승지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 이런 거 빠지시면 안 되게 지역 주민들만 하는 맛집 있죠, 맛집. 뭐 제가 여기는 아니고요. 경북인가 어디에서는 지역에 사는지를 좀 검증하기 위해서 동네 그 관광지 말고 동네 주민들 많이 가는 동네 맛집 어디가 있냐 뭐 그런 류의 질문들을 약간 예능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맛집 같은 거 넣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다 혹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문제가 가리키는 본질은 실패 경험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질문이 대부분 다 코어 질문이니까 겉절이 질문이 별로 없기는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질문들도 겉절이 질문이 아니라 코어 질문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냥 소개하라는 거에 약간 아류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 또 이 지역에 사니까 산 거에 대해서 좀 묻기는 하지 뭐 이것저것 뭐 소소한 것들을 좀 물으신 걸로 보입니다. 자 보은 볼게요. 자기소개 했고요. 뭐 갑자기 이제 장애인 지원 정책을 물어본 거는 본인이 장애 쪽에 뭐 관심이 있다는 그런 걸 일을 해보셨다 내지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관련된 정책 사업을 물어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에서 내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만약에 쓰시거나 이런 관련된 커리어가 있으면 당연하게도 해당되는 지원시, 군에서 관련된 정책 그리고 도 차원에서 관련된 정책들은 좀 챙겨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다음에 이런 봉사하실 때 어려움, 동료 비리가 그냥 클래식화라는 질문들이고요. 클래식화란. 그 다음에 상징문, 이런 것도 묻네. 이런 수치들도 묻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걸 기초 현황이라고 하는데요. 현황들, 이런 것들을 묻네. 관광 소개 똑같이 있죠. 다음에 이거 아까 보셨던 기본적인 공직관 질문들, 다음에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 갖고 있었고요. 다음에 희망 업무, 하여튼 이제 교육,
관련된 교육복지나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관련돼서 그러면 뭐 해본 게 뭐가 있냐 뭐 그런 류의 질문들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면접 보시고 나서 예, 직접 저한테 그냥 카톡으로 알려주신 그런 정보들이니까 이거 역시도 한번 예,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넣었으니까 좀 읽어보세요. 분위기가 다 그냥 편안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물론 답변을 못하면 뭔가 좀 예, 엄숙해지고 진지해질 것 같지만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고요. 뭐 모르면 좀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아, 이런 건 이런 거예요 라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진행 자체는 되게 편안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게 좀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뭐 면접위원에 따라서 뭐 약간의 편차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다음도 보은이인데요. 이번에 이제 복귀가 좀 잘 돼서 좀 많이 적어주셨네요. 자기소개. 자, 이런 게 행정학 질문, 퀴즈 질문 좀 있기는 하군. 다음 지역 지원이요. 아까 이런 얘기들. 좋은 게 상사란, 뭐, 봉사란, 뭐, 요런 류의 질문들은 그냥 기본적인 질문이고, 다음에 공무원들 힘든데 괜찮겠어라는 질문이죠. 이게, 소위 말하자면. 다음에 갑자기 일 시키면, 내일이 많으면 이게 다 그냥 조직력, 예, 조직, 나 일만 아니고 개인주의가 아니고 조직 지향성을 보는 그런 류의 질문들. 그다음에 이거 얘가 도시가 몇 개냐 이런 질문도 하네. 그것도 좀 기억을 좀 하셔야겠죠. 자소서에다가 본인이 축제 얘기를 해봤으니까 축제 가봤냐라는 것도 물어보시고 직장 내 갑질도 그냥 클래식한 기본적인 질문들 공직권에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건 좀 아시는 대로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복이라는 말 아는지 뭐 그것도 물어볼 수 있죠. 그다음에 예, 낙후된 지역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분은 보훈 지원했는데 그 충북 일반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예,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프라가 뭐가 어떤 게 부족하냐? 인프라 부족 얘기할 땐 뭐 대부분 그 뭐 열의 아홉은 교통이죠. 그다음에 이제 복지시설, 문화시설 그런 순으로 보통 많이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오송사고제 요게 이제 지난해에 딱 요맘때네요. 요맘때 뭐 오송에서 좀 열 몇 분 이렇게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갇히셔가지고 좀 유명을 달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되게 당시에 큰 현안이었습니다. 면접 볼 때는 한 뭐 일주일 열흘 한 2주 전에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을 거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의외로 또 많이 묻는 건 또 아니었어요. 뭐 교수님에 따라서는 그냥 일부 이런 것처럼 당시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냐라는 정도의 질문. 일종의 지역 이슈입니다. 지역 이슈. 이거는 이제 청주이죠. 예, 거기가. 청주 오송 그 지하 2차동가 뭐 그런 데가 청주가 아니더라도 물을 수 있고요. 올해도 아마 뭐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직 뭐 진상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뉴스 봤더니 며칠 전에 뭐 거기 지역 뭐 희생자분들이 좀 여러 가지 좀 화가 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인터뷰도 나오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실 건 없겠지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뭐 등등등은 좀 간단하게 사건 개요 정도는 확인을 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 지역 이슈니까요. 뭐 단점, 뭐 그다음에 어느 게 우선시. 일단 클래식한 질문이고 좀 겉절이 질문이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질문만 많지. 그냥 늘 어디나 물음직한 질문들. 아까 워딩은 조금씩 다르지만 되게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보온도 그렇고 이제 옥천 보시면 8번. 뭐 예, MG 누르고 침수 얘기 똑같이 물었죠. 예. 그다음에 이런 류의 질문들은 다 그냥 하는 류의 질문들입니다. 예, 기본적인 공직관 질문들. 공직관 질문이 의외로 좀 비중이 좀 높죠. 전체 한 3분의 1은 공직관류의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경험 질문들이나 개인적인 질문들은 여기는 좀 별로, 여기도 뭐 약간의 경험이 좀 있기는 한데, 공직관 질문이 조금 더 많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 이게 옥천만의 뜻은 아닙니다. 면접인이 섞여 있고요. 지역이 충북 같은 경우는 지역성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쪽에 걸리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옥천만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 여기서는 그러니까 충북 면접인데 예, 지역에 관련된 지문이 어떤 게 조금 차이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는 것뿐 예, 뭐 매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아마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셨던 인구 소멸 얘기 뭐 늘 묻잖아요. 뭐 워딩은 좀 다르지만 청년 문제로 묻던 인구 소멸로 묻던 다음에 예, 이거 뭐 나아지게 발전 방안 묻는 겁니다. 뭐 했으면 좋겠냐라는 류의 질문들 발전 방안 뭐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역시나 예, 물론 이제 꼬리 질문까지 자세하게 복귀는 안 해주셨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그냥 물을 만하는 거 묻는군 이렇게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천 구분 이게 스탠다드라고 쓴 거는 이제 복귀가 좀 잘 돼 계셔서 요게 아마 총량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이즈인 것 같아서 제가 스탠다드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자, 자기소개 시켰고 자소서 관련돼서 축제 얘기니까 쓰셨고 뭐 어떤 게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셨고 그다음에 다문화 정책 요런 게 아마
이런 걸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문화 정책 관련돼서 관심이 있다고 하니 연결해서 뭐 하고 싶냐고 물으신 것 같고, 봉사 경험, 갈등 경험, 실제로 어떤 갈등이 좀 있었는지, 뭐 본인 스타일은 어떤지 그냥 꼬리 질문으로 좀 쭉 이어서 그냥 대화하듯이 조곤조곤 좀 질의응답에 오갔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는 어떡할래? 뭐 답 없는 얘기니까 본인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창의성 요구되는 이유, 뭐 답정의 질문이죠. 뭐 주민들의 니드가 다양하고 세상이 바뀌니까 늘 행정 개선이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늘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뭔가 새롭게 효과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런 취지 얘기. 실패 경험, 단점, 스트레스, 맨날 묻는 류의 질문들, 주도 경험, 당연하고 필요한 자질, 자질은 거 본인 자랑 용도로 쓰는 겁니다. 지역에 오래 살았으면 지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어디 갔죠? 예, 음, 자질, 지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뭐 그렇게 가셔도 되겠고, 경력이 있으면 전문성이 중요하다 해서 경력상 자랑하시면 되고, 그런 방식으로 자랑하시면 된다. 자기계발 똑같이 있고요. 자소서, 뭐 여행 얘기가 있어서 물어본 것 같고, 부당지시, 지시가 다르면 뭐 이런 류의 클래식한 질문들 이어졌고요. 공직관 질문, 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야 힘들어도 근무할 수 있겠어? 이런 류의 질문이죠. 뭐 안 한다 뭐고 할 수 없는 거고 뭐 배우는데 이것저것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 답정의 질문.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남자 여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건 사실 적절한 질문은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성차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는 흔치 않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야말로 겉절이 질문이고 불필요한 질문이고 좀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남녀를 갈라가지고 하는 질문 자체를 좀 교수님이 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다 정도 그냥 넘기시죠. 다음에 업무량이 많다면 뭐 열심히 하는데 힘들면 저희 상관님께도 보고 드리고 상의하고 뭐 주변에 도움도 청하겠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고요. 민원인 뭐 난동물이면 더 흔한 질문이고 그다음에 수급자에게 과태를 부과해야 되면 어떻게 할래? 라는 거. 그러니까 규정을 지킬 거냐 정상 참작을 할 거냐 그런 얘기죠. 원칙은 규정을 지키는 게 원칙이긴 한데 뭐 다 부과하지 않고 뭐 일부만 부과하게 하거나 분납을 하게 하거나 대신에 부담스러우실 터이니 뭐 무조건 이분만 특별하게 봐드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뭐 그거는 그거대로 좀 부담을 하시되 다만 그에 상응하는 다른 도움을 해서 좀 보완을 하게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은 방안이고요. 무엇보다 재발 방지입니다. 이분이 또 만약에 뭐 근데 쓰레기 무단 투기해서 또 그러시면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걸 안 하면 계속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정확하게 그러시면 안 된다. 재발 방지 뭐 이번에는 한번 뭐 봐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좀 도움을 좀 대신 드리긴 할 텐데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해서 또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한다. 항상 재발 방지를 염두에 두시는 게 그래도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그런 답변입니다. 뭐 상사 이것도 뭐 열심히 이것도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조직론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류의 조직에 관련된 상사와 관련된 동료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얘기의 본질은 소통,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것도 힘들면 항상 그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따르겠습니다. 뭐 알아서 잘 판단하셨겠죠. 라고 말하는 게 좋은 답변은 아니고요. 본인이 좀 억울하거나 좀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드려야죠. 또 이유도 좀 물어봐야 되겠고,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고, 내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윗분도 그런 걸 다 모르실 수 있잖아요. 윗분이라는 건 상관이라는 건 관리자를 말합니다. 관리자는 뭐 팀원으로서 뭐 대여섯 명이 팀원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많은 데는 2, 30명씩 해야 되는데 모든 사정을 다 아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늘 윗분과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고 문의하고 또 본인이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도 드리고 또 윗분께서도 나는 모르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시면 겸허하게 좀 따르고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류의 답변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요. 기본적으로 소통이다. 대화, 상의, 그죠? 보고, 그죠? 조언. 이 모든 게 커뮤니케이션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키를 잡으시면 뭐 그렇게 어긋나는 건 없습니다. 뭐 관련돼서 공직관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또 나중에 실습 때도 제가 말노트를 가지고 동일하게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릴 터이니 그 정도 기준만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라벨 열심히 일하겠다는 얘기고요. 행동 강령 뭐 이것도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또 부모님 얘기까지도 물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마 전체 질문이 이 정도를 받으시는 게 아마 풀 버전이 아닌가 싶어요. 질문이 상당히 많지만 되게 뭐 답변을 못할 준비를 했는 걸 전제로 하고 답변을 못하거나 이상한 답변을 하시게 될 만큼 뭐 그런 류의 질문은 사실상 별로 없다. 앞에서
코어가 많다는 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많아 보이지만 자주 보시다 보면 또 후기를 나중에 보시다 보면 그래 그냥 맨날 묻는 거 묻는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겁니다. 그게 말씀드린 코어고요. 그거만 잘 정리해도 충북 관련된 것들은 면접들의 상당 부분이 커버가 된다. 그런 예시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문이 많기는 하죠. 그다음에 제천 보시면 뭐 다 비슷해요. 저출산 대책은 뭐 늘 이렇게 똑같이 묻는구나 보시고 나머지 질문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요 질문 청년 치매 아느냐? 뭐 디지털 치매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사 상식 질문처럼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겉절이 질문이에요. 면접위원이 뭐 어디 신문 보시고 아시는 걸 그냥 툭 물어보시는 이런 경우인데 참 답변하기가 모르면 답변은 즉답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는 게 이분이 또 이 질문을 할 가능성은 당연히 없고요. 또 이런 질문을 살짝 하더라도 뭐 그냥 모르지 않는다 뭐라도 몇 마디 얘기하시는 정도만 하셔도 좀 충분하다고 보는 게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만 어버버버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너무 목숨 걸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뭐라도 얘기하자 정도로 퉁치고 빼고 아까 코어가 되는 질문에서 본인의 자랑과 지역 사랑들을 잘 보여주시는 것. 그죠? 예. 그런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뭐 많이 관둔다는 것도 되게 흔한 질문이었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 조직 적응을 도와주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시게 될 테고 뭐 그렇습니다. 나머지도 거의 뭐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진행이 돼서 그냥 대충 이렇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컨대 뭐 이렇게 청주 같은 경우 12번 보시면 이 경우는 이제 이런 거 있죠. 희망 업무로 관광을 하셨으니까 관련 대상은 얼마나 오는지 아냐, 홍보 뭐 할래, 다음에 또 다른 거 좀 홍보할 거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좀 매들리로 희망 업무 관련된 시장을 이렇게 패키지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 뭐 당연히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죠. 업무만 아니라 관련돼서는 현황들, 이런 인구나 이런 것들 기본 현황도 파악해 놓으시고 시나 도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도 좀 패키지로 좀 정리를 해 놔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시의원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이것도 겉절이 질문입니다. 사실 뭐 지자체에서 시의회를 물어볼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국가직 면접 보는데 뭐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이냐 안 물어보듯이 똑같은 개념인데 행정학 교수님이신지 아니면 시의회에서 오신 의원님이 면접위원으로 오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참고용으로 가끔 묻기는 해요. 묻기는 해서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 뭐 의원 수 정도만 나중에 도의회나 시의회, 시군 의회 가셔가지고 확인하는 정도도 혹시 모르니까 뭐 그 정도야 뭐 큰 그냥 손가락 몇 번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니까 뭐 그 정도만 하자.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메인이 아니다. 겉절이다. 그다음 여기도 이태원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사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작년에 전국을 통틀어서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거를 가지고 질문화됐던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때 이런 조금 예민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 시사긴 한데 겉절이 질문이다. 이렇게 좀 빼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나머지는 다 기본적인 질문들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조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충주 같은 경우는 갑자기 뜬금없이 정년 연장 얘기 이런 게 이제 시사적인 질문입니다. 별 상관없는 뭐 물어도 되기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면접 질문이 되거나 그러질 잘 않는 질문인데 그냥 교수님이 그냥 물어봤다 정도 이런 것도 좀 겉절이 질문으로 빼놓으면 나머지 질문은 되게 다 또 마찬가지 그렇다.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차분하게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인적성 공직관 지역 질문 직렬 질문 그리고 시사 질문 이렇게 좀 나누셔가지고 한번 차분하게 정독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보시고 충주도 그렇고 충주 여기 보시면 뭐 딴 건 아니고요. 뭐 등등 이런 것들 이런 대회 같은 건 시사 그러니까 지역 질문이기는 한데 뭐 그때 당시 얘기니까 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이런 질문인데요. 제가 말씀 발전 방안, 뭐 인구 늘릴 방안, 청년 유입 방안 뭐 발전 방안, 지역 현안 다 같은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 똑같은 질문 중에 하나가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겁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는 말은 지역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세수가 는 건 지역에서 장세도 잘 되고 인구도 많아져 주민세도 많이 내시고 이렇게 지방시가 걷는 항목들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지역이 잘 살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산업도 들어오고 사람도 늘어나고 뭐 경기도 좋아지고 뭐 등등등이 다 포함된 개념이라서 지방세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지역 발전 방안이다. 뭐 그게나 청년 유입 방안이나 다 같은 얘기다. 워딩만 다르지 손가락만 다르지 다른 같다. 이런 개념만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전 방안.
나머지 질문은 다 그냥 앞에서 봤던 질문들이 반복되는 느낌이 강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보시면 제가 그냥 주로 많이 묻는 그냥 핵심 질문들 위주로만 돌아가고 약간의 시사와 약간의 겉절이 질문이 좀 포함된, 그리고 아주 뭐 다는 아닌데 일부 또 행정학 퀴즈 질문도 일부 좀 포함될 수 있는 그 정도 느낌으로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큰 그림으로 보면. 자,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복직계 전문 직렬은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역 직무보다는 전공 직렬에 관련된 게 어떤 질문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 단양이긴 합니다만 중위소득 이런 게 이제 말 전공 퀴즈 질문 같은 전공 직렬 질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복직에서는 아셔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묻기는 하는군. 하지만 나머지 질문들은 대개가 다 그냥 네.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여기 노인 인구 고령화는 당연하게도 청년 인구랑 같은 개념으로 지방 소멸, 노인 고령화 문제도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데 사복직은 당연히 더 중요한 문제죠. 이분들의 복지 관리를 하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이니까 이것도 좀 물을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이 들죠. 그것도 관련돼서 지역에서 대부분 보면 이런 노인들을 위한 고령화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뭐 돌봄이나 의료나 그다음에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자기 직렬에 맞는 업무를 찾으셔가지고 좀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조사하실 내용이다. 그래서 크게 전공 질문에 이 정도 그냥 묻기는 하는군. 많이 묻지는 않는다. 지방세 같은 경우도 단양이긴 하지만 요런 게 이제 전형적인 이런 전공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들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지역 것까지 다 보시면 되겠고 이런 전공 질문들은 제가 따로 5장에 보시면 따로 이렇게 전공 질문들을 지역별로 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 것만 아니고 다른 지역 것까지 이제 모아서 보시면 사이즈가 조금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 대부분 수험 때 공부하셨던 내용이라 모르지 않는다 정도 정리하시면 거의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지 그냥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모르지 않는다 한두 문장 얘기할 정도만 정리하면 되지 본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하자. 등등등. 나머지 질문들은 아까 일행에서 봤던 질문들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한두 세 개 정도의 직렬 질문들만 있다 정도는 가늠이 되실 것 같아요. 나머지 그냥 보시고 뭐 토목도 마찬가지다.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전공 직렬 질문이고 여기는 의외로 좀 많네요. 그죠? 이런 경우는 뭐냐 그러면 해당되는 직렬에 관련된 면접위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그쪽에 현직에 오시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 이쪽 전공 교수님들을 초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이런 질문의 숫자가 좀 늘어나는. 근데 이거는 원래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냥 모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그냥 커버하는 정도로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 근데 여기는 본질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깔끔하게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모르지 않는다 정도로까지만 가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공 질문들이 일부 있을 뿐, 간호직 같은 걸 보면, 뭐, 예를 들자면 간호직 02번 후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치매 사업 같은 건 당연히 핵심적인 업무에 관련된 얘기니까 당연히 물어보시겠고요. 통합건강증진 사업도 마찬가지, 뭐, 다른 직렬분들은 아실 거 없겠고, 직렬분들은 당연히 메인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자살예방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렬과 관련된 지역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같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도 곧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총량이 버라이티하지 않고요. 맨날 묻는 거 묻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출만 따로 이렇게 좀 모으셔가지고 충북에 연도별로 쫙 간호직이면 간호직, 뭐 사복직, 뭐 정기직 등등등 역으로 쭉 보시면서 그거만 딱 모아놓으시면 좋겠고 그거 외에 다른 지역 것까지 어느 정도는 시간이 되시면 커버하시면 좋겠고 다른 직렬의 질문들은 어디에 있냐 그럼 아까 5장에 교재에 좀 모아져 놨으니 그 자기 지역만 말고 다른 지역 것까지도 조금 두루두루 해서 모르지 않게 특히 이제 비전공분들 특히나 비전공자분들은 특히 그 어떤 성의 그러니까 비전공자이기는 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 직렬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고 성의를 좀 보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그런 퀴즈형 질문까지도 좀 뭐 구글링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놓고 뭐가 나오든지 간에 비전공자라서 모르는군 이런 느낌 안 들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등등등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이즈는 대충 보셨고요. 느낌을. 근데 말씀대로 뭐 작년 후기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기출 사례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되게 큰 총량은 파악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일단은 한번 본인도 한번 착한 한번 보시고요. 직렬 지역 가리지 마시고 보시고 작년 재작년 것도 한 3개년치 정도는 이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아까 직렬 질문도 직렬 질문은 역으로 훑어서 지역 상관없이 좀 보시고, 지역 질문도 혹시 조금 그런 게 있는지, 뭐 그런 게 거의 없기는 한데 한번 지역 질문도 직렬 상관없이 한번 역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따로 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되게 나왔던 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뭐 엄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기출에 맞춰서 하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메인 질문은 아니 죄송합니다. 충북. 예, 메인 질문은 죄송합니다. 20개 메인 질문 여기가 이고 예, 메인 질문은 알고 기가 아니고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개에서 20개 정도. 네. 아이고. 자, 메인 질문. 그러니까 면접 시간이 질문이 길어서 그래요. 시간이 많아서. 예, 워낙 길게 보기 때문에. 올해 또 뭐 이 정도 볼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20개 가까운 질문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아까 질문의 구성을 보면 인적성, 본인 경험이나 뭐 지원 동기, 뭐 장점, 뭐 여러 가지 경험, 특히 자소서 내용들, 뭐 자기소개 이런 질문이 뭐 한 대여섯 개 이상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기본이고요. 자소서 질문과 이제 경험 질문들 되게 봉사, 갈등, 어려움 극복, 고난 극복 되게 클래식한 경험도 뭐 지엽적인 거 안 묻고 클래식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자랑 이름을 잘 정리하시면 뭐 얼추 다 커버가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직관 질문도 좀 꽤 있죠. 대개 보시면 아까 윤리 규정, 뭐 공무원의 의무부터 시작해서 뭐 청탁금지법, 뭐 이해충돌 방지법, 뭐 그런 개념들, 뭐 아까 그런 윤리 개념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약간 상황형, 뭐 업무 힘들면 어떡할래, 부당 지시하면 어떡할래, 뭐 일 잘 못하는 동료가 있으면 어떡할래, 뭐 전날 갑자기 일거리 주면 어떡할래, 뭐 그런 되게 클래식한 뭐 특별한 질문도 아니고요. 나중에 준비를 하시면 그냥 맨날 묻는 거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상황형 질문들은 제가 공직관의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거기 또 사례집에 따로 또 있어요. 이런 류의 질문들에 대한 다양한 답변 사례를 모아놓은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금방 기준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준비를 하시면. 아까 또 지역 정책을 보셨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찝어서 묻는 건 없고요. 주로 인구와 관련된 아까 청년 인구나 유출이나 뭐 지역 소멸 대책 관련된 것들 정도. 그다음에 소개해봐라라는 질문, 뭐 관광, 뭐 투어, 뭐 누가 외지인이 오면 어떡할래라는 유의 질문들. 그리고 약간의 기초 현황, 인구 예산, 재정 자립도 이런 거 물어보는 질문. 요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아까 보셨던 직렬에 관련된 사업, 예컨대 뭐 사복직이면 당연히 뭐 노인들 관련된 고독사나 등등등 이런 사업들, 보건직 같은 경우 이제 건강증진 사업에 관련된 사업들, 또 토목직 같은 경우 이제 비 오고 이러니까 이제 안전이나 사방공사나 이런 등 시설물 안전에 관련된 뭐 그런 얘기들 등등등 이런 게 그냥 기본이에요.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많지는 않고 뭔가 찝어서 묻는 게 아니라 오픈된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 업무와 관련된 것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되는 시군 지원한 또 도 차원 이렇게 굵직하게 뭔가 특히 인구와 뭐 인구와 지역 발전이죠. 뭐 아주 좁혀서 얘기하면 그거에 관련된 거 대표적인 정책 사업 한두 개 정도만 하셔서 돌리면 되겠다 정도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전공 진열 질문 아까 보셨지만 없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아요. 뭐 한두 개 정도 묻거나 하나 묻거나 뭐 두세 개 정도까지 가는 경우들인데 약간의 전공 지식과 직렬에 관련된 뉴스들 정도를 좀 염두에 두는 그런 게 조금 있고요. 아까 보셨지만 시사적인 질문들도 아까 뭐 이태원 얘기라든지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많은 축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겉절이 질문. 그다음 진공 퀴즈 질문도 뭐 물론 없지는 않지만 그 퀴즈형 질문들, 지식 질문들이 늘 묻는 거 위주로 묻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거의 다 기출로 커버가 됩니다. 이것도 그러다 보니 거의 전체적인 질문은 많지만 상당 부분이 빈출 질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코어가 한 80% 정도는 된다.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기본만 준비를 잘 하시면 질문의 편차도 적고요.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한 그래도 조금 보람은 있어요. 그래도 뭐 어떤 데는 5분, 10분 면접 보는 지역도 있는데 여러분의 반이거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러니까 몇 마디 못하니까 준비는 또 어느 정도 두루두루 하지만 말할 기회가 없는 것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시면 또 얼추 다 얘기할 기회가 좀 있으니 뭐 시간이 긴 게 부담이 되지만 도리어 그런 면에서는 좀 준비하신 분과 안 하신 분들의 차이가 조금 벌어질 수 있는 많으니까요 질문이 그래서 그 준비 부담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나 너무 좀 겉절이 질문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성비는 그래도 준비한 만큼 나온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도 되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질문에 딱 깔끔하게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 모를 수 있고요. 예, 뭐 좀 모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늘 중요한 게 태도와 자세입니다. 중요한 건 공무원이시고 지방직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역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 또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태도이자 자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공손하는 것도 있고, 물론 면접위원회는 딱 공손하시죠. 면접위원회에게 뭐 대드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니까. 다만 그런 좀 태도도 보여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건 특히 지역을 내가 잘 그래도 뼈를 묻겠다 이런 의지와 근무 의지, 예, 어디 안 간다 뼈를 묻겠다. 특히 뭐 예를 들면 주소지가 거기 아니신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출근하려면 멀지 않겠냐 이런 류의 질문에 아니면 일찍 일어나서 운전하고 오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것도 안 좋은 답변입니다. 지역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면접용으로라도 당연히 이사 오고 또 지역에 다방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픈특강에 다방 이런 데 좀 살만한데 뭐 보증금 300에 월세 50짜리 이런 거 하나 어느 동에 구해놨다. 어느 면에 구해놨다.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내가 늘 주소지 옮기고 지역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걸 제가 이제 태도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접 때 뭐 공손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근무 의지, 뼈를 묻겠다, 어디 안 간다, 지역 주민이 되겠다,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 그런 방향을 보고 답변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퀴즈 질문 이런 건 답변 잘 못하실 수 있고요, 어버버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면접 평가의 결정적인 요인들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런 건 최대한 준비하는 대로 하시고 설사 모르는 질문은 죄송합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공손하게만 넘기시면 되는데 다만 그 행간에서 이런 태도적인 부분 지역 공무원으로서 내가 그 지역을 기여한다. 그 지역을 지킨다. 그 지역의 주민들을 애정한다. 이런 느낌이 물씬 묻어나도록 그런 느낌의 방향을 잡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거 없으시고 그냥 막연하게 무슨 봉사단체에 오셨나? 뭐 예컨대 뭐 굿네이버스 가나 뭐 착하다 봉사하기만 주구장창 지역 얘기는 안 하시고 이런 경우를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성비가 안 나오는 답변입니다. 남쪽이 아니고 제가 공무원스러운 지역에 맞는 게 이제 답변의 방향이 남쪽이라면 뭐 면접인들에게 뭐 대드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뭐 맞대응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북쪽으로 가는 월북하는 답변인데 상식적으로 그런 답변은 안 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하지만 그냥 아름다운 얘기만 하시고 그런 건 제가 동이나 서로 가는 답변, 동서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남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역에 내 공무원으로서의 내 자랑과 그리고 내가 응시한 지역을 얼마나 애정하고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쪽으로 가는 게 남쪽인데 그런 거 없이 일반적인 얘기만 해서 틀린 얘기, 월북하는 답변은 아니어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뭔가 포인트를 따기는 애매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동사 답변들이 많아서 기왕이면 그런 쪽에 조금 맞춰서 답변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되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내가 어디 안 간다. 뼈를 묻는다. 이런 의지와 각오, 근무 태도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뭐 직접적이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면 더 좋겠다. 특히 면접을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일수록 면접을 그런 것들이 뭐 답변 한두 개 좀 어버버버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고 답변도 그런 쪽에 맞춰서 이 답변이 내가 남쪽이 맞나 가성비가 안 넣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아름다운 얘기만 하는 게 아닌가 그죠? 봉사단체가 하는 거랑 뭐 내가 착각하는 게 아닌가 그 지역에 관련된 얘기들을 내가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몇 가지 그 측정 바로미터를 좀 생각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고 답변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가성비가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충북의 면접의 큰 틀은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좀 길고 질문도 많고 뭐 이것저것 뭐 질문이 많다 보니까 좀 정신사나운 부분은 있고 시간적인 부담이 꽤 큰 것도 물론 사실이나 준비만 좀 안정적으로 하시면 이런 방향에 맞춰서 상당 부분 뭐 답변 못 하실 것도 없고 모든 걸 다 뭐 FM들만 하실 수는 물론 없겠지만 크게 면접에서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좀 대략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됐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후기를 좀 볼 텐데요. 먼저 후기도 일부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셨을 거 생각은 하는데 아까 카페에 가시면 마찬가지로
카페에 가시면 아까 기출 세트 말고요. 그 밑에 케이스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면 작년에 후기를 좀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일부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기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올해는 좀 많이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배님들을 위해서. 아무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요 정도만 한번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일단 직렬과 상관없이 좀 읽어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후기도 직렬 가리지 말고 뭐 7급도 있으니까 다 보세요. 뭐 상관없으니까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답변의 어떤 방향성들과 포인트, 아까 남쪽이라는 얘기와 좀 비교를 좀 해서 되게 어느 정도로 답변하시는지와 또 어떤 게 조금 더 비교했을 때 좀 나은지 약간 답지 보는 법,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몇 가지를 가지고 강평을 하려고 합니다. 강평 실제 사례를 가지고 아까는 이제 질문 세트에서 뼈를 보셨다면 이제 살을 붙여 가지고 아 요런 게 조금 더 나은 답변이구나. 물론 이제 직관적으로 보시면 좋은 걸 아시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보이는 그 남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좀 비교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보시면 조금 효과적이니까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 4개 정도만 나머지는 뭐 시간 갖고 보시더라도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시고 이어서 보신 걸 전제로 하고 다음 강의 인강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반드시 기출 세트는 작년 거, 재작년 거 한 3년치 정도만 직렬 가리지 말고 한번 쭉 훑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감, 아 이게 좀 빈출이구나.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그 감을 조금 더 세워두셔서 그 과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세팅하는데 마인드 세팅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뭐 경험치로 보면 그래서 꼭 잊지 말고 꼭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어서 쭉 실질적인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큰 그림부터 장악을 꼭 하시도록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 하고요. 다음 잠깐 좀 브레이크 하고 이어서 후기 보신 뒤에 다음 인강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